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 당신과 계좌를 살리는 기술 두 번째 시간 철저하게 하단을 노려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단을 노린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쵸? 그 어떤 누구도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없고, 물론 이제 종종 혹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식은 비싸게 사도 괜찮아. 다만 더 비싸게 매수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더 쉽느냐라는 거죠. 그쵸? 막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아 가지고 그거를 더 위에서 파는 게 쉬운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 가지고 위에서 비싸게 파는 흐름들이 더 쉬운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특히나 많이 물려 가지고 헉헉대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매수 단가가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늘 가족분들 이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단가가 좋지 않으면 이제 좀 잔소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매수는 분명히 습관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내가 하단에서 매수해 가지고 쉽게 가져가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매수해 가지고 쫓아가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2차 전지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가 여기다 써 놨죠. 하단에서는 늘 무서워요. 악재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다 망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저점을 잡고 추세 전환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호재들이 막 만발해요.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러니깐 지금 저점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부터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던 종목이 20,000원 가면 10,000원에서 20,000원 다시 올라오는 게 쉽겠습니까? 20,000원에서 30,000원, 40,000원 가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해요.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에 뭐 좋다 혹은 누가 수익 봤다 그러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시장에서 혹여 물리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픈 상처를 건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매도했는데 오늘 또 새로 매수할 것들을 찾고 혹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처럼 현금을 확보했다라 그러면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봐도 괜찮은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오늘 매도하자마자 또다시 매수 들어갈 것들을 찾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시장은 2,000에도 매수할 게 있고 3,000에서 매수할 거 있고, 혹여나 우리 시장이 막 5,000 이런 자리에 가도 매수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내가 보면 되는데, 예,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 그대로 올해 초에 혹은 올해 상반기에 좋은 수익을 거뒀다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수의 위치가 분명히 상단에 있지만 이거는 2차 전지나 반도체로 인한 착시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작년 9월에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로 올해 좋은 수익을 거뒀다지만 그것들을 토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혹은 2차 전지를 못 드셨던 분들은 그것보다 더한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단을 노리세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경험과 자산을 쌓아 놓고 나서 그때 노리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습관 자체를 처음부터 이 상단에서 매수해 버릇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 좋을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좋을 때 많이 있어도 좋을 때 좋다가 한 번 꺾였을 때 왕창 다 꺾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좋았을 때의 잔상 때문에 내려오는 중단에 이미 레버리지 풀로 태워 가지고 어떻게 된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자칫 시장이 코로나나
아니면 금융위기나 이런 이레귤러 발생했을 때 계좌랑 나랑 같이 죽는다. 적어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늘 알고 있지만 이 마디의 중요성, 그렇죠? 제가 그어놓은 마디는 심심해서 그어놓은 게 아니다. 하단이 13만 3천 원이고 상단이 14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고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만 8천 원 위에서는 반드시 비중 조절이나 수익 담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련이 남는 거죠. 아,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아, 요 위에서 내주시고 다시 13만 3천 원 이 마디에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재밌게 최근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 자리까지 살짝 못 오고 13만 5천 원 구간까지만 찍고 가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2천 원 더 쓰면 돼요. 그쵸? 컷을 여기다 잡아도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13만원짜리 컷을 가지고 13만 3천원 전후 자리를 접근하고 싶거든요. 컷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라인은 똑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쐐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상승 쐐기는 뭘 불러온다? 하락을 불러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탈해 가지고 어떻게 이 목표를 채워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상단에서 쫓아가 버렸다는 분들은 저점 올리네, 고점 올리네, 아 이거 추세 상승인데 그럼 이거 딛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매수했다가 내가 수익 담보하거나 수익 먹기가 어정쩡하니까 버텼다가 다시 내려오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핑계 댑니까? 120평 이탈했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다시 깨져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다. 그러니 나와야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아, 속았네. 그리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점프 뛰어서 올라가면 야 드디어 터지는구나. 추격. 아, 역시 맞았어. 이러다가 어떻게? 다시 내려오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이야기 드리지만 박스권 매매가 가장 쉬운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제가 종종 질문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막 여행 많이 간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 막 밟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요 위에 보니까 마디 있던데 요 3만원짜리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추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쌍바닥 만들어가지고 전조 잡아채고 올라가는데. 그쵸? 근데 막상 여기에서 만약에 물려있는 분들이 여기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매수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왜? 깨져서 내려갈까봐. 문제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라는데 컷 걸고 들어가든 여기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고 들어가든, 저는 지난 흐름에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측 매수보다는 여기서 추세 전환 매수해가지고 다시 한번 24,000원 노리고 싶어요. 근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컷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다시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갈 텐데, 이런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니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장대 음봉 맞을 때 매수하는 버릇은 나중에 실력 쌓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실력을 쌓아야 되냐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자꾸 저런 것들을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을 건 믿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매수하면 단순한 것을 자꾸 내가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홀딩에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합니까? 특히나 막 검색해가지고 유튜브 찾아서 보시는 분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괜찮은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한항공은 지금 다시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다. 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타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면 꺾여서 어떻게 합니까? 잘리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한다. 자, 그 다음에 ST팜입니다. 본 종목은 제가 기관차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무조건 매수하라고. 무조건. 언제? 이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69,400원.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 무조건 매수고 나는 여기 보고 싶다. 근데 안타깝게 9만원짜리 못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만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40%좀 되나요? 예, 그 정도 되겠죠. 그거 좀 안 되겠죠. 예, 30% 정도? 예,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어.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에서 매수했다고 그러면 지금 뭐 이거 하락한다고 무섭겠습니까? 전혀 무서울 일 없죠. 그냥 본전이나 저점 컷 걸고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내가 컷 여기다 걸 수 있다라 그러면 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하단에서 매수하면 그런 고민이 없는데 자꾸 이런 자리 돌파한다고 아니면 어떤 이슈 터졌다고 매수하면 어떻게? 아 쭉쭉 가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 SF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4,800원 위에 마디, 얘 마디가 지금 4,800원이거든요. 이 마디 올라가 가지고 계속 요거 맞고 떨어지는데 아 이번엔 돌파하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을까? 아 내려오면 또다시 매수하면 되는데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내려오니까 매수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딱 어떻게 저점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날 저점이 4,740원이네요. 그러면 별거 없이 4,780원 이탈 컷만 걸 수 있으면 이거 내려올 때 매수해 가지고 다시 6,000원까지 리바운드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무슨 이슈에 따라서 아니면 와 돌파하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않을까 따라붙고 뭐하고 내가 선수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삼표 시멘트도 대놓고 이야기했죠. 얘 지금 저점 저 3,100원에 있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그냥 매수하면 된다. 속은 터지죠. 왜? 아 시세가 잘 안 나니까 해봤자 10% 언저리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깜냥이 그거면 그것만 먹고 또 내려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돌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아 그냥 컷만 보면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근데 단가가 이 위에 있다라고 그러면 3,600원이 단가면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투잡으로 막 직장인이고 그러면 더욱더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왜? 그렇지 않고 상단에 매수하게 되면 자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컷만 걸어놓고 자동으로 요즘에 다 걸리잖아요. 컷만 걸어놓고 그냥 내 할 일 하다가 컷 나가면 아예 재수가 없었네. 그러고 나서 다시 혹시나 나 두고 갈지 모르니까 예약 매수만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단에 매수하는 분들은 그냥 존버해버려요. 근데 이 습관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선순환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또 똑같은 실책을 반복한다라는 거. 그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세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